김 사장의 먹살경제 시간입니다. 더운 여름날 양철판 위에 떨어진 몇 방울의 물처럼 금방 증발해버린 이 반짝 경기를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있는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시인으로 등극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주마다 아주. 이제 자꾸 장사 기술은 안 늘어나고 말빨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퀴즈 문제부터 시작을 하죠. 퀴즈. 네. 누구나 좋아하는 퀴즈. 그런데 경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는 저고 응답자는 박성희님. 제가 뉴욕 네. 타임스에서 엊그저께 보낸 그냥 퀴즈예요. 일반 시사 상식 퀴즈. 취업률이죠. 2020년 한 2월에 0점 몇 정도였다가 마이너스 20 몇 % 이상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만큼 실업자가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쭉 올라오다가 10월부터 이제 취업이 점점 되고 있는데 과연 현재 상태가 과연 A처럼 갈까요? B처럼 갈까요? C처럼 갈까요? D처럼 갈까요? 답. A. 정답. 아니에요. D입니다. D. 거의 그러니까 12월, 1월 지금 그 취업자가 증가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먹살경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뜨거운 여름날 몇 방울의 물이 뜨거운 양철판 위에 살짝 닿다가 뭐 0점 몇 초 만에 싹 증발하듯이 그 한 2주 전에 반짝 경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를 비롯한 그 책이 나왔으니까 종이책이. 근데 뭐 금방 그 경기는 진짜 빨리 없어져요. 한 길어야 일주일? 약간 그 매상 같은 게 오르고 이런데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주변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서 다시 또 푹 사그러들어요. 지금. 아마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게 확실해요. 반드시 3차 경기 부양책이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무슨 뭐 통화량 증가,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일단 취업률은 안 늘어나고 부양금이 한번 일시에 불려가지고 잠깐 경기가 반짝했으나 며칠 있다 끝나버리고 이러니 어떡합니까? 당연히 경기 부양책을 한번 더 쓸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지난 2월 달에 그 노동부 통계국이 그냥 보여준 향후 10년간 어떤 업종이 일자리를 더 늘릴 것인가 이런 거 사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심심풀이 우리 혼자 있을 때 재수뛰기 화투 뛰지 않습니까? 이거 뭐 화투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거 하듯이 한번 요거 준비해봤습니다. 그 가정에서 아이들 지금 기르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그냥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이게 뭐 전 업종을 다 아우른 건 아니고 주로 앞으로 일자리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향후 10년간 제일 그래도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은 데가 이거예요.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있죠. 뭐 프린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뎀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이런 걸 생산하는 곳에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이제 팬데믹 시대 지나고 뭐 재택근무 같은 거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비대면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할 테니까 이런 것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로 예상하나 봐요. 이 노동부 통계국에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 제조업 분야에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일자리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하죠. 백신 뭐 이런 거 지금 개발해야 되고 하니까 제약 부문 사람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축 이런 데 사람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이쪽이 필요할 거래요. 반면에 상가 건물 같은 건축 이런 부분은 일자리가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현재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곳은
바로 항공 여행이라든가 뭐 숙박, 관광 이런 부분은 향후 10년간 많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많이 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전망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꼭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또 4, 5년 지나서 다른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이 상황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반짝 경기가 없어지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자니 답답하니까 이 눈을 한번 심심하니까 우주로 한번 이렇게 또 갑자기 돌려봤어요. 우주로. 왜 요새 그 화성 탐사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걸 그냥 요약해봤습니다. 괜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요약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 여러 개가 같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돼서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호프라고 하는 탐사선이 2월 9일 날 화성의 그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궤도만 돌 거예요, 계속. 거기서 기상 관측, 막 그 화성에 혹시 뭐 폭풍 같은 거, 그런 거 관측하고, 왜 화성에는 우리 물을 만들 수 있는 산소와 수소가 그렇게 고갈돼 버렸나, 뭐 이런 것도 찾고 이런 거 한다고 합니다. 주로 학술적인 그런 목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호프라는 탐사선이 2월 9일 날 도착해서 현재 관측 중에 있습니다.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사실 이게 그 뒤에 바로 다음 날 2월 10일 날 티안웬은 우리 뭐 중국말로 천원, 천문,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뭐 별자리 연구, 이 티안웬 1이라는 이름의 탐사선이 갔는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 미국의 나사는 화성 탐사를 하는데 정말 몇십 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뿅 싸가지고 화성을 지나가면서 살짝 찍고 그냥 가버려. 두 번째는 교회도에 도착해서 빙빙 돌면서 사진을 찍었어. 세 번째는 땅에 착륙했어.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했지 않습니까? 나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근데 중국에는 이 첫 번째 이 탐사선인데 한 번에 다 해버렸어요. 핑 쏴서 궤도 비행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5월에 착륙할 거예요. 착륙해서 지상 탐사까지 하고, 거기서 뭐 기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자기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 토양까지 관측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 미국이 몇십 년에 하던 거를 중국에서는 이걸 아무래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최신 기술들을 바로바로 적용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한 번에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경계심을 갖겠죠. 혹시 나중에 우리 또 화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또 막 우주 전쟁을 하는 게 아닐까요? 뭐 잘 죄송합니다. 발달하면 전쟁까지도 하면 좋은 일이죠. 전쟁까지 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네. 각국에서 보낸 이 관측 기계들이 뭐 서로 뭐 어떻게 서로에게 인사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헬로 뭐 서로 뭐 만날 수나 있을지, 과연 거기서. 언어가 다르니 또. 예. 그다음에 이제 이미 그 쏘았던 나사의 Perseverance 로버, 이 이름의 탐사기체는 2월 18일 날, 이제 지금 뭐야, 목요일이네요. 네. 내일 화성 지표면에 착륙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화성 지표면에 착륙한 건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티안웬이 5월 달에 착륙할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그 전에 몇 년 전에 화성에 착륙을 시켰죠. 그래서 그때는 땅에 있는 그 흙을 긁어가지고 분석해서 내용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전파로 해가지고 나사에, 지구에. 근데 이번 거 퍼시어베런스는
땅을 파가지고 토양을 채취해서 그 뭐 볼펜만한 그 튜브에다 넣어서 화성 궤도에 올리는 것까지 해요. 화성 궤도에 올리는 거. 어. 그럼 어떻게 갖고 오느냐? 아직 어떻게 갖고 오냐는 몰라요. 아마존이 가서 픽업해 올지 UPS나 페덱스가 가지고 픽업해 올지 아직은 네. 모르는데 일단 궤도에 올려놓기까지만 한대요. 아. 나중에 이제 또 어떤 선이 하나 가가지고 쏴서 한 6-7개월 걸려요. 거기까지 가는데. 가서 요거를 가져오는 거는 나중에 또 다른 프로젝트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 걱정은 이제 이렇게 화성 궤도에다가 이 축구공만 한 것들, 축구공만 하다거든요, 이게. 이런 튜브들 모아가지고. 혹시 다른 외계인이 이거를 슬쩍 해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잠깐 들었는데 뭐 그런 걱정은 없나 봐요. 미국에서는. 누가 가져가랴 이걸. 거기다 놔둬도 아무 시랑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흥미로운 화성 탐사 얘기.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롤로그에서 가졌던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거 생각하면서. 현실은 좀 경기가 안 좋아서 또 실업률이 높아서 답답하지만 이 화성 생각하면서 잠깐 그 스트레스도 좀 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저 신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신변 얘기를 자주 해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IRS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 예. 근데 이거는 무슨 네. 인컴 텍스에 관한 조사 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일부가 정부에서 규제 같은 것을 좀 해야 된다 싶어서 하는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무슨 뭐 큰일이 나오고 뭐 그런 감사는 아니에요. 그전에도 주정부 차원의 감사 뭐 이런 거는 그전에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거 하면서 느꼈던 점을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거는 수입에 대한 그 어딧 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IRS가 하는 거고 연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IRS에서 편지 와가지고 뭐 감사든 조사든 이제 이그제미네이션이죠. 제가 지금 받는 거는. 근데 어딧이나 이그제미네이션 한다는 편지 받고 기분 좋아서 허허허 웃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받으면 다 불편하고 괴롭고 그쵸. 찜찜하고 네. 귀찮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아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 알아야 될 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감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제 경험과 그 인터넷에 나온 얘기들 종합한 겁니다, 이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좀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돼요. 불법적인 요소. 예를 들어 무슨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을 하는데 무슨 예를 들어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제한 품목이잖아요. 청소년들한테는 팔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예? 무슨 도박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성매매 관련 성매매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거 있다든가 무슨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이 뭐 연루돼 있다든가 꼭 그거를 뭐 사고 파는 건 아니라도 얘를 또 하나는 이제 뭐 가짜 상표를 뭐 다룬다든가 저작권 같은 거. 하여튼 요런 게 사업 내용에 있으면 그 IRS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나 감사를 받을 소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있으면 아예 원천적으로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요소를. 두 번째는 뭐 뜬금없이 팍 조사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은 처음에 정부기관한테 등록을 하고 신고도 하고 그런 사업을 그런 업종을 할 때는 무엇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잘 안내가 됩니다, 사실은. 그거를 잘 지키면 되지만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알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뭐 꼼수를 부리다가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너무 무시해가지고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 사업이나 해당 서비스에 부과되는 그 규제사항을 정부 규제사항을 잘 이해를 먼저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 지키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 잘 지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잘 지켜도 막상 감사나 조사 들어왔을 때, 왜냐면 장사를 하고 처음에는 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손님이 없으니까 뭐 정부에서 온 문서 보면 열심히 보죠. 아, 이러라고. 아이고, 알았어. 뭐 이렇게 다 이해도 되고 잘해야지. 결심도 쓰고. 손님도 없는데 뭐 할 일도 없는데 그거나 열심히 하지. 근데 그래도 조금 가게가 운영이 돼서 뭐 바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막 까먹고 뭐 이제 문서도 많아지고 뭐 보관해야 될 기록도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면 헷갈리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막상 조사나 감사가 들어왔을 때 아이고, 그 문서 어딨지? 뭐 그건 내가 어디다 넣었더라. 아이고, 버렸네. 못 찾겠네. 뭐 컴퓨터에 저장을 분명히 해 놨는데 그 USB가 어디론가 아들놈 자식이 그 게임한다고 가져가 가지고 잊어버렸네.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예, 우리 집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아유. 그래서 잘 정리해서 보관하는 거를 잘 해야 돼요, 정말. 네 번째는 이 공무원이 항상 우리한테 뭐 난 공무원, 넌 장사꾼, 너 내 말대로 들어, 뭐 이렇게 안 해요. 굉장히 친구처럼 부드럽게 합니다. 하이 미스터 킴, 뭐 how are you, 뭐 이러고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야, 친구처럼 그냥 대충 하면 되나 보다라고 하면 아. 완전 오산이에요. 아. 말은 부드럽지만 그 사람이 하는 요구는 매섭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라.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자료, 어떤 형태로까지 달라고 그래요. 엑셀로 다 해서 해라. 내가 검토할 수 어. 있도록. 그러면 문서나 뭐 기록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딱딱 바꿔줘야 돼요. 물론 사정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그게 안 된다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아무리 뭐 조사하면서도 자기 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날씨가 어떻고 뭐 넌 뭐하냐 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근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정말 이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조사나 감사에 응할 수 없을 때는 그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에 약점을 좀 잡으면 좋아요. 네가 하는 요구는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 자영업자는 뭐 이렇고 이러는 상황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뭐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그 요구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냥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부드럽게 충분하게 사정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감사가 들어왔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즐거운 일도 많지 않고 또 뭐 봄이 오면서 춘곤증도 몰려오고 하기 때문에 차분한 목소리로 213화 먹살경제 말씀드렸고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화성 얘기를 해 주셔서 잠시 정신이 안 들어옵니다. 가 있다가 또 확 이 먹살 경제 현실 얘기로 또 딱 또 집중이 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영어 공부를 또 하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언어적인 그런 것이 부딪힐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오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사정 설명하고 얘기하려면은 네. 참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부 기관에서 오는 문서는 특히 이 감정을 가지고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돌아요. 왜냐하면 그럴 흐뭇한 것 같아요. 상태에서 이거 조금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 이것도 어떡하지? 마음의 네네. 부담. 그런 영어는 정말 더 안 더. 맞아요. 그리고 관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왠지 그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왜 면허증 하러 갈 때도 그렇고 시민권 시험 보러 갈 때도 그렇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주눅 들게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 너무나 그 공식적 뭐라고 그러죠? 너무나 그 딱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참 주눅 들게 합니다. 네. 예. 근데 김 그래서 물론 사장님이 네. 한인분들 대부분이 이제 감사나 조사가 있을 때는 그 EA 세무사라든가 뭐 회계사 분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죠. 해도 그분들이 많이 해 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자영업의 주체는 그 업주거든요, 업주. 그러니까 업주가 해야 될 일은 다 그렇죠. 해야 돼요. 네. 예. 네. 자영업자의
꿈과 희망 김 사장님 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모두들 화이팅!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패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우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을 통해 미우새를 검색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